다음날 누구도 거의 입을 열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 침묵 속에서 갑자기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항상 우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비의 몸이 움찔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보였다. 비는 근본이 굉장히 상냥한 녀석이니까. 그런 비가 전날 밤 나에게 말해줬는데, 미안. 나보다 네가 훨씬 무서운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이런 식이어서 미안해. 도움이 안 돼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보다 무서운 생각이라니 대체 뭐야? 실제로 공포 체험을 한 것은 나이고 A도 B도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혹시 그건가? 내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안 좋았나? 평범하게 생각해서 나의 체험담이 무서웠다는 건가? 조금 생각하다 보니 나도 공포에 휩쓸려 상대의 말을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았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돌아가서 다 같이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고 느긋하게 보내자고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비에 겁먹은 태도는 장난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나의 다리 상처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분명히 이상한 눈치였다. A도 평소와 다른 비를 보고 다소 놀라면서 더 걱정한 걸까? 야, 괜찮아?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비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비는 갑자기 시끄러워! 이렇게 외치며 A의 발을 거치게 뿌리쳤다. A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A는 갑작스런 반응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 없잖아. 나도 C도 죽을 만큼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걱정한 척 하지 마. A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무슨 말이냐고 생각했다. B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건 어째서지? 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던 게 아니었어? A와 B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관계도 A가 B에게 장난치는 느낌이었고 그 어떤 장난에서도 B는 화내지 않고 받아줬다. 그래서 B가 A에게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고 물론 당사자인 A도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A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던 것을 B에게 물어봤다. 너 죽을 정도라니 뭐야? 너 계속 아래에 있었잖아. 있었어. 나 쭉 아래에서 보고 있었어. 그리고 조금 침묵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금도 보고 있어. 지금도? 대체 무엇을? 나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는 없었는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B가 미친 거라고 생각했다. 무언가에 씌인 거라고. 그런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B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있었어. 내가 올라가는 거 말이야?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간 정도부터 보였어. 응?
사실 이때 나의 마음은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비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어제 나를 보는 듯 했다. 그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 A와 B, 그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았다. 뭐가 보였던 거야? B는 또한 약간 침묵했다가 결국엔 각오한 것처럼 말했다. 그림자라고 생각해. 뭐? 그림자? 응. 처음에는 네 그림자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네가 쪼그리고 앉아서 쓰레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 네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은 잘 보였고 우리들의 그림자도 발밑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것 위에도 돌아다니는 하나의 그림자가 더 3개? 아니 4개 정도 있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어찌됐든 이것이 B의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B는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농담이라는 말을 입에 내면 바로 주먹이라도 휘두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정도로 진지했었다. 거기엔 나밖에 없었어. 나도 알고 있어. 아니, 원래 그 공간에는 사람이 4-5명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 계단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1명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었으니까. 아니야,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것밖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일 수 없어. 비는 넌지시 말했다. 무슨 의미야? 모두 벽에 붙어 있었어. 어? 거미처럼 전부 벽 옆이나 위에 붙어 있었어. 그래서 꼼지락대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신이 본 광경을 떠올렸는지 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야, 진정해. 심호흡해봐.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비는 잠시 흥분 상태였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지만 형태도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사람의 형태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 비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한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벽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었다. 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심장의 두근거림이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비가 본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림자가 옆이나 위에 천장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만일 그것이 그림자라고 해도 확실히 거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것이다. 뭐 그 정도는 바보인 나라도 알 수 있다. 설령 그렇다면 나는 내 주위를 기어다니는 뭔가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게다가 썩은 찌꺼기를 허겁지겁 먹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소리는, 그 가각하고 벽을 긁는 소리는 벽이나 문 반대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쪽의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호흡 소리도 공포로 몹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 나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비는 옆에 서 있던 A에게 돌아서서
미안해. 아까는 이성을 잃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했다. 아니,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해. A도 곧바로 사과했다. 그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이었다. 무의미한 심호흡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가 입을 열었다. 너 아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잖아. B는 A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했다. 미안. 그건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무튼 미안. 지금은 괜찮아. 그런 B의 미소는 완전히 만들어진 웃음이었다. 분명히 무리하게 웃는 얼굴이었고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이때 왠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B의 눈밑이 움찔움찔했던 것이다. 이런 건 몇 명에 한 명 있는 정도로 흔한 것인가? 하지만 무리해서 웃는 사람의 눈 격려는 꽤나 있음직한 일이다. 이야기로 되돌아오면 A와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겁쟁이라고 생각돼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 없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말한 B가 굳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절대 무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들으면 내 심장은 터질 거라고. 그야말로 내가 미칠 지경이었다. 약간의 침묵 후에 큰방 쪽에서 미사키가 아침밥 시간이라고 우리를 불렀다. 세 명이 이야기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솔직히 식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의심을 사는 건 좋지 않았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느릿느릿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급적 빠른 편이 좋지. 아침은 먹고 나서 말할게. 그래. 나 밥은 안 되겠어. A가 노트북 가져왔었지? 조금 빌려줄래? 그건 괜찮은데 아침밥은 먹어라. 아니야. 조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 별로 시간도 없고. 미안하지만 둘이서 다녀와. 그래. 미사키한테 부탁해서 그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할게. 오, 고마워. 컴퓨터는 내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인터넷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그대로 큰 방으로 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만두는 날 아침 먹는 건 괜찮은 건가? 큰 방에 도착하니 여주인이 우리들을 보고 다시 내 발을 보고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물어보는 거야. 안녕 얘들아. 잘 잤어? 이렇게. 그런 말 첫날 이후에 들었고 어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길했어. 위축된 나는 직립보동자식이 되어버렸는데 다행히도 A가 말을 꺼냈어. 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 엉덩이를 툭 두드렸다. 내 몸이 스윽하고 움직였다. 항상 남달리 위축되어 있는 A에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놀랐다. 그리고 B가 컨디션 불량으로 아직 방에서 자고 있다고 전하고 미사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좋아요. 그것보다 B군 말이야.
오늘은 푹 쉬는 편이 좋지 않을까? 미사키는 걱정스러운지 그렇게 말했다. A와 나는 딱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만두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여주인은 계속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젓가락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너 내 생각날 때만 밥 먹어? 라는 듯. 미사키도 남편도 그 이상한 광경을 눈치챘는지 힐끔힐끔 나와 여주인을 쳐다봤다. A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굉장히 기분이 불편해져 우리들은 아침밥을 일찌감치 마치고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으로 비를 부르러 갔다. 방으로 돌아온 길에 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전화 중에 말 거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 앉아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네, 저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무래도 B는 여기에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어딘가로 갈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나도 A도 달리 추궁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B를 데리고 큰 방으로 향했다. 큰 방으로 돌아오니 미사키가 아침 식사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거기에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쟁반에 밥을 싣고 2층 계단으로 사라져간 그 여주인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분명히 그때 가져간 밥은 그 음식물 쓰레기 위에 쌓아두는 걸까? 그걸 며칠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산처럼 쌓였던 걸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야? 내 머리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거기까지였다. 바로 고쳐서 생각했다. 나는 어쨌든 오늘 떠나고 말 거다. 여기야도 이별이니까 금방 잊혀지겠지.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달렸다. A가 여주인이 어디 갔는지 미사키짱에게 물었다. 여주인이라면 분명 꽃에 물을 주고 있을 거예요.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한 미사키는 B를 보고 비, 바로 주먹밥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라고 웃는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미사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분명 나는 미사키짱과 한여름에 연애를 했을 텐데. 우리들의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여주인이 돌아와서 일도 하지 않고 큰 방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보고 왜 그래? 너희들? 라며 멍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벼르던 말을 꺼냈다. 저 여준씨,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조금 괜찮습니까? 여주인은 뭐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며 우리들 앞에 앉았다. 저희 편한 대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늘부로 여기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A와 B도 직후에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여주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잠시 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것이 몹시나 불길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마치 예상하고 있던 표정으로. 그리고 침묵 후 그래? 알았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라니까. 라며 웃었다. 그리고 금요 이야기, 인상했을 때 방청소 같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말했다. 준비가 되면 얘기하라고 우리들에게 건넸다. 맥이 빠질 정도로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3명 모두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어딘가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정해진 이상 우리들은 즉시 행동했다. 짐은 전날 밤에 미리 정리해뒀다. 나머지는 방 청소를 할 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끝나면 근처의 바다에서 놀거나 했고, 피곤한 날에는 곧바로 잠들었을 뿐이라서 방에 있던 시간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 남자의 방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그렇게 더러워진 것도 없었다. 여러 가지로 1시간 정도 청소를 했더니 방도 상당히 깨끗해졌다. 준비가 다 되자 우리들은 큰 방으로 돌아와 여주인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다. 큰 방에 도착했더니 여주인과 남편, 그리고 슬픈 표정의 미스키가 앉아있었다. 우리들은 3명 나란히 정지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를 졌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여주인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쪽이야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고마웠어. 작지만 이거 받아. 그렇게 말하며 갈색의 봉투 3개,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3개 건네줬다. 갈색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작은 주머니는 무척이나 가벼웠다. 그리고 뒤에서 미사키가 앞으로도 건강해야 해. 조금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몫으로 만들었어요. 라면 3인분의 주먹밥을 건네주었다. 미사키, 그만둬. 이러다 내가 울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미사키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다. 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으로 감성적으로 됐다. 하지만 실제로 엄청 신세를 졌던 사람과의 이별이란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다. 인사도 끝나고 우리들은 돌아가게 되었다. 올 때는 근처의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탔지만 돌아가는 길을 택시를 잡았다. 남편분이 차로 역까지 바래다 준다는 말도 나왔는데 그것을 비가 거절했다. 그리고 미사키에게 부탁해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택시가 도착하니 여주인들은 차까지 배웅을 나왔다. 주위에서 보면 왠지 감동적인 이별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냥 도망가는 것뿐이었다. 택시에 타기 전 나는 되돌아보았다. 간신히 보이는 2층의 계단의 문. 눈을 가늘겠더니 조금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무심코 외면했다. 그리고 3명이 타고 나서 행선지를 말했고 차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다. 여관에서 조금 벗어나자 갑자기 비가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말했다. 기사에게 뭔가 메모 같은 것을 전달하고 이쪽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운전사는 메모를 보고 의아스러운 얼굴을 하고 물어봤다. 괜찮아? 이거 상당히 걸릴 텐데. 예, 괜찮아요.
B가 그렇게 대답했고 뒷좌석에 멍청이 앉아있는 A와 나를 향해 우리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어. 당연히 너희들도 함께고. 이렇게 말했다. 나와 A는 얼굴을 마주봤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어디로 가는 거야? 하지만 아침에 B의 모습을 본 뒤였다. 그리고 솔직히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묻지 못했다. 또한 폭발해버릴까봐 상당히 쫄아 있었다.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대뜸 물어왔다. 뒤에 따라온 자동차 손님들이 아는 사람이야? 응? 응? 하며 뒤를 보니 소형 트럭 한 대가 그 뒤에 딱 달라붙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은 여주인의 남편이었다. 우리들은 뭔가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길가에 차를 멈추니 남편도 그대로 바로 뒤에 가볍게 트럭을 멈췄다. 그리고 문에서 나와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너희들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 저희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B와 남편은 유난히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고 A와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응? 너 무슨 일이야? 뭐가 뭔지 몰라서 솔직하게 질문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 쪽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들 거기 갔었구나. 심장이 크게 두근거렸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때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뭐랄까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랬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너희 이대로 돌아가면 완전히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째서 그런 곳에 갔던 거냐? 뭐 따지고 보면 내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이 미안하구나. 대체 가지고 가버린다는 게 뭐야? 이럴 땐 좀 봐달라고. 여기서 돌아가면 즐거운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불안한 나머지 A를 쳐다보았다. A는 놀라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더 불안해져서 B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B는 말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불재를 드리러 가자. 그러려고 벌써 저쪽에 이야기해뒀으니까. 믿을 수 없었다. 뭔가 씌여 있었던 것인가? 뭐야? 내가 죽는 건가? 이 흐름은 내가 죽는 거라고? 왜 그런 곳에 간다니? 가지 말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됐잖아. 도를 넘는 공포로 나의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었다. 멍하니 있는 날 바라보며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뭐 불재를 올린다고? 예, 저희들 그럴 거예요. 너희들 혹시 보이는 거니? 야, 비, 보인다니? 미안.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나는 무심코 비를 추궁했다. 적당히 해.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남편이 말을 거들었다. 그만둬. 너희들이 반대로 비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너희들에겐 아직 보이지 않아.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비야. 나와 A는 함께 비를 보았다. 비는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비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간 것은 저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잖아. 아까부터 보인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무슨 말입니까? 나도 잘 모른다. 네? 나는 엉뚱한 말을 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그저 새까맣다는 것뿐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말한 남편은 비를 쳐다봤다. 그 불제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는 의심의 눈초리를 남편을 향하고 물었다. 어째서입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자세히는 말할 수가 없어.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건 그렇지. 그렇다면 그걸로 안 되면 어떡할 거니? 보이고 나서는 어쩔 줄 모르게도 빠른 거야. 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한 후 비는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나와 A는 옆에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택시 창문을 열고 안쪽에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다. 손님들, 괜찮습니까? 우리들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는 도로에 엎드려 울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자 남편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러놓고 미안하게 됐지만 이 녀석들 여기서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라며 우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남편은 비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왜 너희들을 따라하는지 알겠어? 사건의 발단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다가 줄 거야. 이미 말은 해뒀어. 금방 올 거고. 어쨌든 시간이 없다. 나를 믿어. 어깨를 떨며 울고 있던 비는 최대한 얼굴을 찌푸리고 목이 메이는 채로 말했다. 부탁합니다. 숨이 막혀왔다. 남자다운 울음도 아무것도 아닌 오는 아기를 보는 듯했다. 어제, 오늘이지만 비는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을 홀로 끌어안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울었던 비를 본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비의 그 말을 들은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내릴게요. 얼마입니까?